윤 대표님,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압승, 네. 여당 대참패. 네. 정말 국민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충격을 넘어서 네. 나자빠질 지경인데 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했어요. 아주 유리했죠. 네. 또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예. 이재명 엉터리 공천했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만 친명만 공천하고 비명은 다 날리고 예.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압승한다고 했는데 예. 사소한 것부터 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된 거죠. 그 김건희 여사 백 그 사건이 있을 때 디얼백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거칠 그 분명히 좀 밝혀라. 뭐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용산에서 그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한동훈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 당 정이 깨지는 그 와중부터 흔들렸잖아요. 뭐 가까스로 봉합은 됐습니다만은 봉합은 됐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대통령 백 문제 갖고 왜 제대로 사과 안 하고 제대로 문제를 안 푸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불신 뭐 이런 게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다가 호주 대사 이종석 그 해병대 그 수해 복구 작업 중에 사망한 최상병 건을 뭐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걸로 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공수처. 근데 받고 있는 와중에 호주 대사를 발령을 놔서 왜 그렇게 허겁지겁 내보내냐. 공항에 이야기.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민심이 악화가 됐죠. 네. 거기다가 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옛날에 그 회칼로 그 회칼 테러 테러 발언을 했던 거를 했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언론에 대한 위협 아니냐 했는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열흘 지나도록 수습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흔들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의정 갈등 물론 뭐 시작할 때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이것도 길어져 버렸어요. 장기화되면서,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국민이 피로감이 나오고 지난주에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네. 못하니까 무능한 정부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들을 확 심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좀 기자회견 한다든지 의사랑 뭐 좀 더 터놓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51분간 담화를 읽는 그걸 TV에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닌가? 예? 너무 과거에 그 유신이나 그럴 때 대통령 담화를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감성에도 좀 호소를 해야 되는데 감성과 이성에 호소해야 되는데 이성에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뛴다고 해도 커버가 안 된 거죠. 네. 특히 중반에 이 대파 사건이 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가에다가 경제난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네. 겪는 상황 속에서 네. 사실은 뭐 크게 틀린 말을 한 건 네. 아닌데 그렇죠. 대파가 뭐 2,000원, 3,000원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도 해갖고 875원인가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도대체 민생을 알기나 하느냐 그렇죠. 그런 인식으로 확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파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는 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파를 그 사건이 커지게 대한 그 기저에는 불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게 많이 쌓인 거죠. 그동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많은 소통을 했으면은 그 대파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한번 하고 기자들하고 만나면 딱 끊었거든요. 또 스태핑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한테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쌓였는데 그런 대파 모습이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확 다가온 거죠.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봐야죠.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국민이 열심히 했다고 안 알아주고 국민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치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번에 표심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네. 왜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는 공정과 상식 네. 이걸 좀 회복해라.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해라. 네. 아무도 단죄를 못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오히려 역공만 당해갖고 네. 무능한 정권이다. 네. 이런 얘기만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언론하고도 소통을 하는 언론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하고 소통을 안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번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 인식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저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이건 몽둥이로 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뼈 아프게 국민이 분노한 거, 이엘로 카드를 보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엘로 카드 치고는 굉장히 이 처벌이 가혹했죠.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몽둥이를 때렸다고 봐요. 200석이 넘는다면은 뭐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고 탄핵 뭐 발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이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기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걱정마저 듭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고전을 하지 않겠나. 그래도 최소한도 한 110에서 120석 이 선은 얻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의힘도 개헌 저지선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190석 한다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대통령 탓만 하는데 대통령도 잘못 있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좀 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요. 너무 기존 의원들 정치권 인사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기존 국회의원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재공천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 봐서는 참신한 신인이라든지 영입인재가 좀 주목을 끄는 영입인재라든지 이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비명 학살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래도 좀 새로운 인물이라도 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나마 새로운 인물이 너무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봐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고 또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또 당내 분란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망감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표님 앞서서도 향후 전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이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구 조사로 보면은 뭐 200석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지만 200석 안팎에 의석을 얻는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만도 지금 200석 안팎인데 거기다 조국당, 진보당이나 이런 다 야당들 아닙니까? 이준석 개혁신당도 또 야당이에요 사실상. 야당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200석이 전체적으로 범야권으로 볼 때는 넘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회는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뭐 누구도 함부로 임명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법안도 제대로 뭐 발의해서 처리할 수도 없고 거부권을 대통령이 유일한 지금 방패막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00석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발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200석이 넘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로 망망대해로 지금 돛담배가 떠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여당이 처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판이 지각 변동을 겪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은 사법 리스크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털어버려야 2027년 대선에 지금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텐데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뭐 지연 작전도 있습니다만은 판사들이 당장 그쪽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특히 이 두 사람은 그 중에서도 조국은 한풀이 정치를 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당했으니까 이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갖고 당신들 한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특검 정부 경우에 따라서 이제 탄핵 개헌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대적인 야당 거기에 여당 소수 여당이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케르트 작전처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지금 뭐 극과 극이거든요. 예. 뭐 조국은 감옥 갈 가능성이 많고 대법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도 지금 뭐 거의 10개에 달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도 언제 감옥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판 4판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판을 엎어버려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개헌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개헌할 때 자유자 빼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빼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야당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진보 세력들이 네. 원내에 아주 다 그렇죠. 교두보를 확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친북 그 용공 세력도 상당히 있다고 진보 봐야 되죠. 동마에도 비례에서 우선 3석 얻었고요. 울산에서 당장 한 석이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하면은 지금 진보 세력들 그리고 뭐 정치시민회의인가 거기서도 4석을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10여 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회마저도 불구스름하게 물들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에 관한 여러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을 국회의원은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빠져나갈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국정원도 지금 그런 수사권조차도 다 경찰한테 넘겨가지고 국정원도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그 뭐 일부 양문석 뭐 김준혁 저런 의원들 된 이번에 만약 되겠죠 내일 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막말 또 투기 뭐 이런 시비 걸린 사람이 또 다 지금 출구조사에 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틀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일체 야당의 대표를 만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게 뭐냐 말이야. 아무리 그렇다도 사법은 사법이고 재판은 재판대로 받더라도 여야 간에 대화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사처럼 대통령을 한 거죠. 예. 피의자를 어떻게 검사들을 함부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난 건데 정치적 야당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그래도 감옥 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좀 논의하고 서로 손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싸울 건 싸우고 대화할 건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적대시한 게 국민들 볼 때는 여도 책임 있고 야도 책임 있지만은 대통령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려준 거죠.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총선 아닙니까? 의미가 거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해왔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임기가 이제 겨우 2년 5월 되어야 2년 아닙니까? 5월 10일이 9일이 되어야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출구조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전면적인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뭐 이대로는 뭐 가면은 강대강 극과 극 대치하면은 그건 배가 난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열고 좀 대화를 할 건 하고 또 야당에서도 말도 안 되는 법안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직접 좀 설명을 해야죠. 지금처럼 기자회견 같은 거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를 딱 닫아놓으니까
오히려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도어 스태핑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설득을 또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요. 과거 그 노예 해방 때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그 영화 보세요. 야당 대표 불러서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회유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내줄 것은 또 내주잖아요. 내줄 건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수정헌법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설득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한덕수 네.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을 네. 왜 이렇게 오래 앉혀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 참모들 네. 대통령실에 네. 전임도 그렇지만 후임도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통치 스타일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인사 이게 제일 잘못됐다고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면에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 일반 국민하고 다른 사람이다. 예? 예, 대통령 주변의 내각이나 주요 이 비서진들이 이러니까 자꾸 거리감을 많이 주는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상태로 이렇게 흘러갈 경우 예. 나라의 뭐 안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도 네. 엄청난 위협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힘이 없는 대통령하고 네. 다른 나라 뭐 일본이든 네.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별로 쳐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관계에서도 국내에서 힘이 세야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을 장악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안보가 더 저는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흘러갈 경우 보수가 괴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겨우 네. 이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수를 당신이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우기는커녕 이런 상태라고 하면 보수가 괴멸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분야에서 보수 목소리를 낼 상황이 안 되고 이 진보 세력들이 그냥 완전히 보수를 깔아뭉개려고 들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 과정을 이 회고해 보면은 이 민주당은 미우나 조우나 비명 행사 공천 뭐 했지만은 손을 잡았어요. 다 잡지 김부겸도 손잡고 이해찬도 손잡고 뭐 문재인도 임종석이도 손잡고 임종석도 손잡고 박용진도 손잡고 다 손을 잡는 덧셈 정치를 했거든요. 네. 아무리 욕은 얻어먹었지만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를 했어요. 뭐 이준석도 내보내고 당과 또 대통령하고 또 따로 놀고 그러니까 삐끗하니까 이게 내분이죠. 내분 일어나가지고 성공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보수 언론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또 그냥 유튜버들까지로. 국민의힘 망하라고 또 그냥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괴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때 망했다가 가까스로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너무 오만해진 거죠. 네.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고 맨 바닥부터 다시 하나하나 주춧도로 쌓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재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국민들한테 다 무릎 꿇고 네. 다 내려놓고 그렇죠. 국민만 보고 정말 정치를 네,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로만 국민 네. 보고 정치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야권도 저렇게 거대 야당이 초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틀림없이 무리수를 두게 돼야 네,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그렇죠. 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듭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든지 네. 다시 그럼요.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기본으로 돌아가야 기본으로 돌아가지. 지금 초심으로 또, 돌아가야 예, 야당이 200석 이상이라고 또 온갖 방자한 행동을 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완전히 한나라당 그때 거들났잖아요. 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국민 옆으로 이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가라앉게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민심이 최고다, 민심이 왕이다, 민심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솔직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말은 옳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국정을 3년간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은 또 보수가 다시 권토 중래의 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충격이죠. 충격적인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나 윤영걸 대표님도 말이 정말 말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엇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너무 상심하고 낙심을 하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황무지에서도 다시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갖고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다음 대선에서는 또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